자, 시작합시다. 허경영 아저씨가 전화 안 하면 되는데 자주 오더라 전화가.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원자의 구조에서 중요한 것도 한 판 해야 된다 그랬지. 그게 뭐냐면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 부분이 이제 고3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화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인데 물리에서 최근에는 문제가 많이 나와. 수능 문제로는. 화학에서는 내신 문제로 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요새는 보이진 않는데 또 니네 때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거죠.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 저번 시간에 했지만 잠깐 리뷰를 좀 합시다. 보어가 이제 양자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게 깔끔하게 풀리는 건 수소원자만 깔끔하게 풀린다 그랬지. 왜 그런다 그랬어요? 거기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있어. 선생님이 예시로 뭘 들었니? 에덴 동산. 그죠? 수소원자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이브밖에 없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둘이 그냥 좋아하고 싫어가고 그거 끝이야.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에 정확한 에너지 준위가. 근데 니네들은 어떠니? 니네 주변에 봐봐. 현대사회가 되게 복잡하잖아. 인간관계도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3명만 있어도 관계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네 주변에 친구들하고의 관계 봐봐. 뭐 5명이 친구다. 그 5명이 다 똑같이 친하지 않잖아. 또 어떤 친구들은 같이 5명은 되게 친한데 둘이 단독으로 만나질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있지. 꼭 저 친구 만날 땐 저 친구가 껴야 돼. 뭐 이런 애매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의 에너지 준위가 막 세분화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헬륨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헬륨은 2에 4짜리니까 중성자도 2마리나 있다 그랬어. 양성자 2마리에 중성자 2마리에 전자 2마리가 있어. 얘네들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고요. 에너지가 깔끔하지 않아. 다 스플릿이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스펙트럼을 찍으면 그거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그리고 그 값을 명쾌하게 미지수를 구할 수가 없다.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8개, 9개, 10개 되거든. 풀 수가 없는 부정방 정식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풀리는 게 수소원자만 풀리더라. 그 수소원자가 깔끔하게 풀릴 때 그걸 갖다 수소원자 스펙트럼으로 찍어가지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어의 수소원자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어 바로 이전에 누가 있었죠? 러더퍼드. 이 문제는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의 한계점을 보어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자, 다시 러더퍼드 원자 구조, 원자 모델의 한계점을 보어의 모델에 입각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보어 입장에서 이제 보어의 원자를 갖다가 규명할 때 러더퍼드를 까야 되잖아. 자기 스승님이긴 하지만. 그죠? 내가 보기엔 자기가 실험한 것 같아. 그 같은 연구실에 있었으니까. 자, 러더퍼드 실험이 뭐였죠? 알파선 산란 실험. 알파선 산란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가 뭐였어? 가운데 우리 상대적인 크기로 여기 옆에 잠실 주경기장에 오렌지 씨앗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게 원자핵의 상대적인 크기야. 나머지는 텅 비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알파선을 쏘니까 다 통과를 해보거든. 직진하면서 다 통과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속이 텅 비어있다는 걸 알았어. 빗 맞아서 나가더라는 거지. 안에 플러스가 있다는 걸 알았어. 정반대로 튀어나간 애가 있었어. 질량이 엄청 크고 크기가 굉장히 작은 원자핵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알아낸 게 러더퍼드의 원자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 원운동을 한다 그랬다고. 원운동을 한다 그랬다고요. 원운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뭐라 그랬지? 구심력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구심력은 뭘까요? 얘네 둘이 서로 끌어당기잖아. 이 끌어당기는 힘이 뭐니? 이렇게 쓰지 않니? K의 둘 사이의 거리 R제곱에 전하량 Q1, Q2 이렇게 되죠. 얘는 풀마 이렇게 되겠지. 이거 우리는 쿨롱 폴스라고 하죠. 쿨롱의 힘. 이게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의 원동력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안으로 끌어당기다 보니 얘가 빙글빙글 돌더라는 거지. 원운동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구조를 얘기했다고 러더포드가. 그러다 보니까 원운동을 하려면 안으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계속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러더포드 보어의 입장이야. 이런 원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 힘에 의해서 붙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자연계에 있는 원자들이 다 원자 핵에 전자가 띡 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돌고는 있어. 근데 떨어지지 않아. 마치 지금 그거 보니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프랙탈 이론 이런 게 나와요. 원자 구조의 주변에 전자가 도는 거랑 똑같이 거시세계에서는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 주변을 달이 돌고 있고 뭐 이런 거가 거시세계하고 미시세계가 거의 일치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막 뭐 쉽게 얘기해서 벌집 구조라든지 아니 우리 몸을 갖다가 뭐 EBS에서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세포 구조로 돼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거대한 구조물이 안에 기본적인 구조물, 세포라고 하는 셀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그런 구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미시세계가 됐던 거시세계가 됐던. 근데 마치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 것이 천체에서 어떤 별 주변을 갖다 행성들이 도는 거랑 비슷하더라. 이게 거의 같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이제 우주가 우리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우주의 일부 중에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도 먼지도 그 안에 또 어떤 세계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겹치고 반복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두뇌 지적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 이제 그런 수학적인 이론이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는, 나중에 관심 있어 한번 보세요. 그렇다. 그래서 거시세계하고 미시세계가 조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보어는 이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수소 가지고 방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빛을 갖다가 스펙트럼으로 찍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빨주노초파남보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더 따닥따닥 붙죠. 이렇게만 그릴게. 이렇게 나오더라.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어? 지금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한번 했던 거야. 선 스펙트럼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불연속 스펙트럼이야. 불연속. 에너지가 불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에너지가 불연속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써. 퀀터다이즈 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 그러면 퀀텀 메케닉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퀀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양자라는 뜻이다. 양자라는 용어 자체, 퀀텀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나무 종류 중에요. 모소대나무라는 종류가 있어. 대나무 종류는 다 비슷한데 특히 그 중에서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유명한 대나무인데 니네는 지금 뭐 선생님들한테 맞거나 그러지 않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체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군대 문화도 좀 많았고 그래서 군사 독재 시절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교련 시간 같은 것도 있고 군사훈련 시간도 있고 선생님들이 많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들이 거의 전담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뭐를 갖고 다니시냐면 대나무. 그게 대나무 뿌리야. 어떻게 생긴 건지 아니면 울퉁불퉁해 갖고 대나무. 그걸로 그냥 때려도 머리 때려도 아픈데 어떻게 해요? 손을 피라 그래. 난 그게 제일 싫었어. 손톱을 때려요. 그다음에 자 있죠, 자, 플라스틱 자. 그걸로 세워가지고 손등을 때리거나 손톱을 때려. 욕 나오지. 근데 그때 당시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맞아야 되는, 숙제 안 해오고 뭐 잘못했으니까 맞겠지. 그때 맞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때리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어. 근데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뀐 거죠 지금은. 근데 그때 많이 맞았어. 그때 그 체벌 도구 중에 조금 무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나무 뿌리입니다. 대나무 뿌리에다가 그럴싸하게 왁스 같은 거 칠해, 뭐라 그러지, 니스 칠해가지고 반딱반딱하게. 그게 이제 어쩐 선생님의 권위였어. 그걸로 손바닥 때리고 머리 때리고 막. 머리 맞으면 되게 기분 나쁜데 어쨌든 그래서 맞았어요. 그게 대나무 뿌리가
땅속에서 이 모소대나무가 한 7년이나 8년 정도를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걔가 거기서 영양분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막 뒤틀려 가지고 아주 단단해요. 대나무가 되게 단단해. 그 대나무 뿌리는. 그러다가 니네 우후죽순이란 말 들어봤니? 비가 온 다음에 갑자기 대나무 순이 쭉쭉 자라. 얘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칩거 생활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싹이 쑥 난다고. 그러면 이게 자라는데 비가 올 때마다 쭉쭉 자란다고. 이게 모소대나무의 중국에 있는 건데요. 퀀텀 립이라고 한대요. 퀀텀 립. 그래서 한 마디가 자랄 때 1시간도 안 걸린대. 쭉.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쭉 자라기 때문에 그게 대나무가 되게 고든 거야. 그래서 우리 대나무 고든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 용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마디가 자랄 때 그게 쭉 자라고 잠깐 쉬었다가 쭉 자라고 이 마디를 퀀텀 립이라 그래. 립이 뭐예요? 도약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용어야. 퀀텀이란 말이. 그래서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나온 거다. 그래서 퀀터다이즈 되어 있다, 이게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 이런 결과를 실험을 한 500번 했나 보죠. 엄청 많이 했는데 계속 똑같은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스승님인 러더퍼드의 원자를 갖다 이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스승님이 그랬죠. 러더퍼드 양반 빙글빙글 돌면 얘가 안으로 일정하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일정하게 빛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얘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다면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얘가 어떻게 나온다? 연속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찍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는 거야. 연속이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거라면 여기 붙어야 되는데 붙어있는 애도 없고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특정한 에너지 레벨이다, 에너지 준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야. 특정한 에너지 레벨이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가 이제 너무 높아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정확해야 돼. 딱 1층 올라간다 그러면 1층 올라갈 에너지가 주어져야 되는데 어설프게 0.8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에너지 주면 아예 못 올라가요. 그 불연속적인 그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딱 주어져야지 틱 하고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거야. 근데 그 중간쯤에 오는 에너지는 올라갈 수가 없더라. 중간에 완전히 깎아지르는 절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이사이에. 우리 암벽 등반하는 사람은 어때요? 돌멩이 조금만 튀어나와도 거기다 발꿈치 대고 이렇게 쉬고 있잖아. 돌멩이 2개 있으면 거기다 텐트를 이렇게 쳐갖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죠. 절벽에서. 이렇게 조금만 기댈 때가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는 거야. 그런 라인들이 불연속적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는 그 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들뜰 때 전자가 글로 가는 거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자 얼굴 커졌다고 놀렸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브가 집을 나갔다 그랬지. 집 나갈 때 자기가 가는 데 그 동네가 딱딱딱 있단 말이야. 갔다가 다시 그 동네로 돌아오는 거야. 다시 아담한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게 명쾌하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게 수소원자야. 이유는 뭐예요?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하고 수소 간의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 라인이 정확하다. 이렇게 되죠.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다 그림으로 그린 게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원자를 2D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 돼야 돼? 자, 핵을 중심으로 해갖고 첫 번째 껍데기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에너지가 높더라.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렇더라. 점점 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붙는다 그랬죠. 이렇게. 이거는 에너지 모형이라 그랬어. 에너지 모형이라 그랬어. 에너지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높이 올라간 전자가 이제 아래로 내려와야죠. 첫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로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세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이제 하나하나 다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야. 요렇게. 여기 이제 공간상에 있는 얘를 이쪽으로 조금 확대를 해보자는 것이죠. 저 에너지 준위를 좀 이렇게 펴보자.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좀 과도하게 그려볼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천 번째, 무한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 선생님이 오버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핵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핵이 있는 거야. 핵이 있고 이게 다 원형이야. 이렇게 그 일부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우리는 이제 n이 첫 번째 껍데기고, 얘가 두 번째 껍데기고, 얘가 세 번째 껍데기고, 얘가 네 번째 껍데기고, 짱짱짱짱짱짱 얘가 무한대로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꽃방전을 강하게 줘가지고 전자들을 갖다 다 띄어 올린 거야. 무한대에 다 띄어 올려. 무한대 마이너스 1도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2도 있고 어쨌든 위로 막 올렸어. 올렸더니 얘네들이 어지러워해요. 막 칭찬했어. 우리 용지 엄청 이쁜데? 선생님 저 안 이쁜 거 알아요. 저 그냥 비행기 태우지 마시고 저 빨리 내려주세요. 어지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높이 올려놓으면 어지럽다고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와? 가장 안정한 데가 첫 번째야. 그래서 여기 올라갔던 애가 여기로 떨어지죠. 여기로 떨어지지. 여기로 떨어지지. 다 일로만 떨어지는 거야. 전부 일로만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일로 떨어지죠. 여기서 일로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 간격이 에너지거든.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내니? HF. 또 어떻게 나타내니? 람다분의 C.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에너지는 요 간격이야. 요 간격이 넓으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간격을 그린 거야. 1에서 2까지가 되게 넓거든. 위로 올라갈수록 좁으니까 이렇게 좁아져. 기하급수적으로 좁아져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F가 프리퀀시, 진동수야. 그 다음에 람다는 얘 파장이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는 진동수하고 비례하고 파장하고는 반비례하는 거야. C는 뭐예요? 광속이다. 빛의 속도. H는 뭐예요? 상수야. 플랑크 상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더라. 우린 얘를 갖다가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너지 간격이 꽤 크죠? 자외선 영역이야.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무조건 N1로 떨어지는 애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라이먼 계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두 번째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두 번째로만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야.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어. 가시광선 영역이야. 니네 가시광선은 뭐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여기가 빨강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보라색이야. 이 사이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 수소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스펙트럼이 한 6개 나온대요. 수소원자. 다 나오지는 않고 한 6개 정도 나온대.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더라. 세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 자, 얘는 어디로 떨어지는 애야? N2로만 떨어지는 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떨어지는 애들 우리는 뭐라 그런다? 화션 계열이라 그래. 얘는 적외선 계열이야. 열선이죠. 우리 요새 학원 들어올 때마다 적외선 체온계로 찍잖아. 적외선이야. 얘는 무조건 N3으로 떨어지는 애다. 이렇게 됩니다. 4로 떨어지는 애도 있어. 5로 떨어지는 애도 있다. 근데 이 교육과정은 아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브래킷 계열이라 그래. 그 다음에 5로 떨어지는 걸 훈트 계열이라 그래. 참고로 알아두세요. 브래킷은 N4로 떨어지는 거, 훈트는 N5로 떨어지는 거. 얘네는 전부 다 적외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만 알면 돼.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션 계열. 그리고 라이먼 계열은 N1로만 떨어지는 애들. N2로 떨어지는 애는 무조건 발머 계열. 그 다음에 파션 계열은 N3으로 무조건 떨어지는 애들. 그러니까 3에서 출발해도 파션 계열이야. 2에서 출발해도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이야. 1에서 출발해도 라이먼 계열인 거야.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흡수의 스펙트럼에 올라가는 것도 1에서 출발하면 라이먼 계열, 2에서 출발하면 발머 계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니? 우리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제 얘가 시험 문제 나오지. 얘를 또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스펙트럼을 찍으면 저게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 스펙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 선 스펙트럼이 나올 거야. 선 스펙트럼이 나오면 여기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가 빨강색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하나 나오죠. 노란색이 하나 나오지. 초록색이 하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특징적으로 그려보니 어떠냐? 선생님이 잘 그렸어. 지금 발머 계열만 그린 거야. 왜? 우리가 눈으로 색깔을 구별할 수 있잖아. 분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게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야.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발머 계열이야. 발머 계열은 어떻게 된다고? 전부 다 N2로 떨어지는 애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놓고 보니까 이쪽이 빨강색이요. 빨주노초 파남, 여기가 끝이 보라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 뭐 이거 외워버렸어. 빨간색이 얘가 656나노미터야. 니네는 외울 필요 없다. 여기 두 번째 게 484나노미터야. 파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더 여유롭게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쪽에도 어떻게 될까?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애가 있어요. 이쪽에도 뭐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구분하는 기준이 스펙트럼을 봤을 때, 스펙트럼 한 계열을 봤을 때 따닥따닥 붙어있는 쪽이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데가 에너지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쪽이 에너지가 높은 거야. 상대적으로 이쪽이 에너지가 낮은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발머 계열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저기 보니 파션 계열이 되는 거지. 이거 포함하는 얘가 라이먼 계열이죠.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도 크겠지. 진동수 당연히 작겠지.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짧겠지.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길겠지.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놓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칭을 시킬 것인데 얘가 A라고 합시다. 얘가 B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해보자고. 매일 바깥쪽. 이 ABCD를 이쪽 스펙트럼 선에서 이거 전자전이죠. 전자전이 선에서 구해보자고. A가 어디야? 매칭을 시켜야 돼요. 이게 A예요. 이게 B다. 얘가 C다. 얘가 D인 거 보이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표시를 해볼게. A는 어떤 거냐면 A는 N3에서 N2로 떨어지는 애지. 맞아요? 3에서 2로 떨어지는 애지. 그 다음에 B는 N4에서 N2로 떨어지는 거. 어때요? 발머 계열은 전부 다 2로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C는 어때? N2에서 N1로 떨어지는 애잖아. 라이먼 계열은 N1로 떨어져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C가 얘거든.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이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구분한다. 그럼 D는 누굴까? D는 얘란 말이야. D는 얘라고요. 얘 어떻게 생겼어? D는 N 무한대에서 얘네 계열에서는 제일 크잖아. N 무한대에서 N3으로 떨어지는 애지. 3으로 떨어지니까 파션 계열이잖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매칭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니네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다.
그래서 요 전자전이하고 이 스펙트럼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스펙트럼에서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건 간격이야. 간격의 에너지야. 그 간격 에너지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진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단 EN을 어떻게 계산한다? 마이너스 N 제곱에 1312 킬로줄 퍼 몰이다. 이렇게 줍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주어줘요. 이게 화원이야. 화학에서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물리원에서는 똑같거든. 물리원에서 단 EN은 마이너스 N 제곱에 여기 얼마야? 13.6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야. 화학에서는 킬로줄 퍼 몰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에서는 전위차로 나타낸다. 일렉트론 볼트.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다. 그래서 물리가 됐든 화학이 됐든 이거를 상수 K로 놓는다고. K로 놔버려요. 그럼 결국은 N제곱분의 N제곱분의 똑같은 얘기잖아. 우리 이제 이걸 갖다가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에너지 주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A전이, B전이, C전이를 에너지로 한번 구해보자고. 자, 에너지 구하는 건 화학이나 물리에서 공통적으로 구하는 건데, 화학에서는 부호가 들어가. 물리에서는 그냥 절대값으로 계산해요. 물리에서는 크기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근데 화학에서 부호가 들어가는 건 플러스면 흡수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방출이기 때문에 방향의 문제야. 흡수할 거냐 방출할 거냐 그거로 부호로 표시를 한다. 일단 화학으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A 전이를 한번 해보자고. A 전이가 일어나서 스펙트럼에는 이렇게 A라고 빨강색이 찍힌다고. 이거의 에너지를 구해야 돼. 자, 구해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구할 것이야. 그런데 A전이라고 하는 건 N3에서 N2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사이값이 이거 뭐라 그러지? 델타니까 변화량이니까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야. 이거는 변화량이라고. 앞으로 화학이나 뭐 수학이나 그래서 나중에서 항상 처음을 빼는 거다. 그래야지 변화량을 알 수 있지. 그죠?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보다는 나아야 되겠지. 그래서 올해를 기준해서 작년을 빼면 올해 나아진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빼봤더니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렇잖아.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변화량이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자. 마이너스, 원래 값이 마이너스야. 2의 제곱에 1312 마이너스에 3의 제곱에 1312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결과적으로 얘를 그냥 K로 놔버릴게. K로 놓고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냐. 통분하면 4, 9, 36이니까 마이너스 36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지. 그리고 K값. 이렇게 K는 1312야. 니네들한테는 얼마가 중요하냐면 이 36.5라는 수치가 중요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계산하면 돼. 36.5라는 수치는 3에서 2로 떨어질 때 나오는 값이더라 라고 하는 거야. 36.5라는 수치는 3에서 2로 나올 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방출의 의미야. 마이너스는 방출이야. 플러스는 흡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A전이를 나타낼 때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B전이도 한번 해볼까? 여기다 쓰자. B전이 한번 해보자고요. 똑같은 연습을 해보자고. B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N 4에서 N 2로 떨어지는 것이. 자, 델타 EB라고 써볼게. 2의 나중에서 처음 값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거 쓰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의 제곱의 K값 1312. 그 다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의 K값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얼마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6분의 4에서 4가 되니까 얼마냐?
4. 4분의 1.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3이구나.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된다. 4에서 2로 떨어지면 16분의 3이라는 수치가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비전위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러니까 니네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y축의 값에 여기에 에너지 값이 나온다고 그래놓고 띡띡띡 나오고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 누가 더 크냐? 16분의 3이 더 크냐? 36분의 5가 크니? 난 잘 모르겠다. 16분의 3, 36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누가 큰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옆에 숫자가 나온다고. 에너지 값이. 그래놓고 여기 어떤 지점이 딱딱 나와. 뭐 이런 거는. 그거 보고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고요. 니네가. 자, 그 다음에 C도 한번 해보자. C전이 한번 해보자고요. C전이는 라이먼 계열이야. 얘는 어디? N2에서 N1이야. 얘는 발모 아닙니다. 얘는 자외선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야. 자외선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지. 첫 번째, 2에서 1.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냐? 델타 EC 이렇게 쓸게. 그러면 이 원에서 나중에서 처음 빼는 것이니 마이너스 1의 제곱에 K 131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K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4분의 3K 이렇게 되겠네. 아하! 4분의 3이라는 수치가 나오는구나. 이건 2에서 1로 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얘도 똑같이 이것도 해볼까? D전이도 해볼까? 나온 김에 해보자. D전이. 바로 다이렉트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D전이는 어떻게 된다? 자, 이 어떻게 되니? 나중값이 3이죠. 이 처음값이 무한대지. 마이너스 3의 제곱에 K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에 K지. 니네 이거 아냐? 이거 0인 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0이죠? 무한대에 엄청 큰 수인데 그거 제곱하면 엄청나게 큰 수지. 그걸로 나누면 어떤 상수를 나누면 0이지 뭐. 0에 가깝지. 그래서 이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9분의 K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또 이왕 확장한 김에 뭘 확장할 거냐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니네 이온화 에너지 정의가 뭐죠?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전자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야. 전자를 완전히 분리시켰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 야. 얘가 왜 안 돌아가지? 이쪽으로 좀 돌아가보자.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한번 해보자. 수소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봐봐. 안에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있지. 이게 가장 안정한 상태의 수소 원자야. 그런데 여기에 이 바깥에 이렇게 전자 껍질들이 쭉 있잖아. 그래갖고 마지막이 여기 무한대거든. 얘를 흥분시켜갖고 이 전자를 이 무한대 바깥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럼 뭐만 남냐? 이렇게 되겠지.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완전히 해리시켜버려. 띄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수소 이온이 되는 거지.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볼래요? 안 따라오네. 여기서 완전히 버리는 거니까 N1에서 N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흡수죠.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델타 E의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서 I라고 씁시다. 어떻게 된다고? 나중이 무한대죠. 이 원을 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니?
자,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에 1, 3, 1,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 3, 1,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0인 거 알죠? 짠짠 얼마 나와? 플러스 1312 킬로줄 퍼 몰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라는 의미는 뭐예요? 흡수해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의 1312라고 하는 킬로줄 퍼 몰, 몰당 1312라고 하는 값을 흡수하면 완전히 핵으로부터 전자를 버릴 수가 있다. 이걸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이온화 에너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정확하게 화학이야. 이걸 물리에서 이 똑같은 걸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냐면 물리학에서는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다 해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에너지를 EA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걸 EC라고 할게.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걸 EB라고 할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EA는 EB 플러스 EC로 나타낼 수 있겠지. 이게 동의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그치. 그런데 저기 앞에 있는데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했냐? 에너지는 HF라고 표현했지. 얘는 어떻게 표현했어? H의 람다분의 C라고 표현했죠.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표현했잖아. 얘를 갖다가 그대로 대입해 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HF의 A고요. HF의 B고요. HF의 C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양변에 H 다 나눌 수 있죠. 아하, 결국은 비례한다 그랬잖아. 에너지하고 진동수 비례하니까 이거하고 여기다 FA라고 쓰고 여기다 FC라고 쓰고 여기다 FB라고 쓰면 진동수의 합도 성립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또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써봐. 이걸로 쓰면 이렇게